오늘은 속어프를 시작해볼게요. 자, 젤을 시술한 지 한 3주 이상 지난 손이에요. 자, 이제 속어프를 할 텐데, 속어프 할 때 필요한 제품들, 뭐 셀프 네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집에 이런 스킨이나 클렌징 워터 사용할 때 쓰는 솜이 다 있을 거예요. 이런 솜을 이제 필요한 개수에 맞춰서 가위로 4등분 할게요. 자, 5손을 할 거니까 충분하겠죠? 이렇게 해서 다이소에 이런 뚜껑 달린 통 팔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에다가 셀프 네일을 해도 이렇게 미리 담아 놓으면 사용하기가 더 편하겠죠. 쓸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쓸 수 있고, 그리고 호일을 뭐 잘라서 파는 거 요즘에 많이 나오지만 샵에서 보통 이제 자를 때 보면 이런 막내 친구들이 이거 되게 많이 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길이를 커팅해서 이제 속어프용 호일을 만든다. 그러면 자, 길이 한 번 접어요. 손가락을 감쌀 수 있을 정도로 2번 이렇게 접고, 팁 뭐냐, 30cm 자예요. 30cm 자를 가지고 지금 접은 이 틈 사이에 자에 납작한 부분을 넣고 쫙 쪼개요. 금방 쪼개지죠? 그 다음에 또 반대쪽 넣고 쫙 쪼개요. 힘들지 않아요. 간편하게 쪼갤 수 있어요. 심심할 때, 손님 없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일이에요, 네일샵에서. 셀프 네일 하시는 분도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잘라두시면 쓰기 아주 좋죠. 자, 엄지손에도 감쌀 거니까 한 요 정도로 4등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런 통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써도 되죠. 그러면 이제 속어프를 시작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요즘에 속어프 방법이 2가지 있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많이 하던 거는 그냥 일반 100그릿 화일로 일일이 다 갈아준 다음에 속을 묻혀서 오프하는 방법이 제일 대중화된 방법이었는데, 이제 드릴이 많이 보급화되면서 드릴로 속어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0% 드릴로 속어프 하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100% 드릴로 속어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수련 시간을 가진 사람이 100% 드릴로 속어프 했을 때 자연 네일에 손상이 가지 않게끔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일반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연습량으로는, 초보부터 시작했을 때 연습량으로는 손님에게 자연 네일에 데미지를 입히기가 쉽죠. 거의 대부분이 손톱에 데미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드릴링을 하더라도 겉에 이제 젤이랑 탑젤, 그리고 베이스가 나오지 않는, 컬러링이 어느 정도 벗겨진 정도로만 드릴링을 하고 나서 속오프 하는 거를 추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 정도 드릴링이 됐다. 그리고 나는 속 오프를 할 때 속을 쓰고 싶지 않다. 100% 아세톤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드릴링으로 다 벗겨도 되지만, 저는 지금까지는 100% 속 오프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한 이제 2가지 방법. 하나는 100그릿 일반 화일로 화일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가장 잘 보이는 엄지손으로 화일링하는 방법을 보여줄 건데, 자, 보면 화일링 할 때, 저희 때는 이 화일링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요즘 친구들은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손톱을 생각했을 때 엄지손을 3등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같은 곳을 계속 문지르면 발열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손님이 뜨거워요 하고 손톱에 자연 네일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3등분으로 나눴을 때 왼쪽부터 오른쪽, 옆으로, 위에서 아래로 가면서 점점점 넘어가는 거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서 아래로 3등분, 자, 옆으로 넘어가요. 3등분. 자, 어느 정도 갈았으면 또 옆으로 넘어가요. 엄지손 같은 경우에는 3등분보다 4등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넘어가면서 화일링을 해요. 근데 화일링을 할 때 너무 과도하게 힘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한 곳을 계속 비비게 되면 손님이 발열감을 느끼게 돼서 되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플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초보가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한 곳을 굉장히 많이 화일링 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위에서부터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고 또 옆으로 넘어가서 밑으로 내려가고.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지금 화일링 하면서 젤이 일어났던 부분이 벗겨졌죠.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화일링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미 손톱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화일링하면 자연 네일이 다 갈리는 거겠죠. 자, 옆으로 가서 또 밑으로 쭉 내려와주고, 옆으로 가서 밑으로 쭉 내려와주고.
자, 보면 이 정도로 하이라이팅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먼지 더스트 브러쉬로 털었어요. 지금 이렇게 컬러가 두껍게 발려져 있진 않아서 금방 컬러가 벗겨지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컬러랑 펄 컬러랑 주의할 점이, 펄 컬러는 일반 컬러보다 자기들끼리 응집력이 더 좋기 때문에 소고프를 했을 때 조금 더 시간을 더 줘야지 소고프가 완벽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일반 컬러는 똑같이 화이팅을 하고 소고프를 해도 펄 컬러보다는 조금 더 소고프가 빨리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갈았다고 하고 소고프를 해볼게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파는 제품이거든요. 소고프는 어떤 걸 써도 무방해요. 근데 내 손이 조금 많이 피부 자체가 예민하고 그렇다면 소고프 시간을 너무 오래 두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소고프 할 때 이제 큐티클 주변에 오일을 발라서 소고프 해주는 것도 피부를 건조하거나 일어나는 거를 미리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엄지를 쌓았죠. 이렇게 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두면 이제 쏙 오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방법은 이제 드릴링이죠. 드릴링으로 소고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저는 지금 집에서 지금 사용하는 거는 그냥 쿠팡에서 주문해서 사용 중이에요. 뭐 전문가용을 써도 되지만 그냥 집에서 나는 셀프 네일을 할 거다. 그러면 굳이 드릴을 비싼 제품을 쓸 필요가 없어요. 소고프에만 쓸 거니까. 내가 뭐 다른 아트나 뭐 케어 이런 걸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먼저 이 부분부터 옆으로 천천히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힘을 주지 않아도 다 갈리니까 너무 한 곳을 집중적으로 갈면 그곳만 갈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드릴링 할 때 주의할 점은 젤이 일어난 부분 같은 경우에 잘못 닿으면 젤이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해서 파일링, 드릴링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초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리해서 100% 드릴을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속도도 너무 빠른 것 같다 하면 조금 줄여서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펄 입자가 튀기 때문에 조금 보호환경 같은 거 드릴링 할 때는 항상 보호환경 써주는 게 좋아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시술하는 도중에 이렇게 글리터가 튀어서 눈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볼 때도, 우리가 국가 시험 볼 때도 보면 왜 보안경을 쓰지 싶지만 다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보안경을 쓰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깨끗이 균일하게 화일링이 됐죠. 이렇게 균일하게 화일링이 돼야지 소고프가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샵에서 드릴링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일반 화일로 하게 되면 내 손목 같은 경우가 많이 힘이 들어가서 아픈 경우가 있는데 드릴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쉽게 그냥 표면을 금방 갈아내줄 수 있으니까 샵에서 드릴을 선호하고 더 소고프가 빠르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드릴로 표면만 젤이랑 뭐 컬러 한 겹 정도만 벗기고 소고프 하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그래야 자연 네일에 손상이 없어요. 자연 네일에 손상이 없어야 손님이 지속적으로 샵에 방문하는 거고, 자연 네일에 손상이 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젤의 유지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손님이 손톱이 자꾸 부러진다, 손톱이 오래 가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일샵이 롱런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손님의 손톱, 발톱 건강이에요. 결국에는 손발톱의 미용에 목적을 두고 네일샵에 오는 손님들이 많지만 내 손톱 자체가 젤을 했을 때 버텨주지 못하면 아무리 예쁜 거더라도 계속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손님을 너무 돈으로 본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손님이 나와 유대관계를 맺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샵에 오게끔 하려면 내가 손님의 손톱, 발톱 건강을 관리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예쁜 거에만 치중해서 하지 말고 관리해준다라는 목적을 갖고 샵을 운영하면 나중에는 더 길게 보면 손님들이 정말 이 샵에 다니고서는 내 손톱에 손상이 없어. 나는 이 샵에서 받으면 젤 네일이 정말 오래 가. 이런 지속력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속력이라는 거는 젤은 원래 기본적으로 4주, 3주, 짧으면 3주에서 길면 5주 이내에 제거가 돼야 되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길게 간다고 해서, 너무 오래 간다고 해서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인스타 이런 데 보면 우리 샵에서 해서 한 달 반이 있다가 오셨어요, 이런 거 많지만 사실 미세한 틈만 생겨도
조금만 컨디션이 떨어지고 거기에 습기나 물기, 뭐 같은 말이지만 손을 닦고 나서 습기가 제거가 되지 않으면 펑거스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펑거스? 곰팡이? 이러면은 뭐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손톱을 자르면 나아지겠지? 대부분은 그런 경우죠. 근데 사람이 꼭 항상 같은 방법으로 병이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도 간단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컴플레인이 걸리기 때문에 항상 손님한테 시술을 할 때는 회원님, 젤은 4주에서 5주 이내에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제거를 하지 않았을 때 미세한 틈으로 펑거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라고 고지를 해야 나중에 손님이 제거하지 않고 펑거스가 생겼을 때 고객님 왜 오시지 않았어요? 이게 미세한 틈으로 물기나 습기가 생겼기 때문에 제대로 건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펑거스가 발생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미리 고지하지 않으면 손님들은 당연히 이게 오래 가니까 계속 하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샵을 운영할 때 아니면 내가 샵에서 근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손님한테 이 시술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제공했느냐, 그리고 이 시술을 받았을 때 지켜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 이거를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속오프는 끝.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얘기해야 돼. 아 그래?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아까 전에 해둔 속옷풀을 이제 제거해 볼게요. 젤을 제거해 볼게요. 먼저 엄지부터 벗겨볼게요. 젤이 어느 정도 일어났죠? 드릴링한 곳과 비교해볼게요. 드릴링한 곳이 더 많이 일어났죠? 드릴링한 곳이 일반 하일로 제거한 곳보다 훨씬 더 젤이 빨리 일어나죠? 똑같은 시간 속을 묻혀서 방치했을 때 훨씬 더 빨리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거도 엄청 쉬워요. 이렇게 푸셔로 살살살살 깨끗이 제거가 됐죠? 보면 일반 백그립 파일로 했을 때는 아직 젤이 조금 덜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드릴링한 곳이 더 빨리 일어날까요? 같은 압으로 균일하게 파일링이 됐고,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보단 더 정교하겠죠.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파일링을 하더라도 드릴이 훨씬 더 얇게 젤을 남겨뒀기 때문에 젤이 빨리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다 보면 힘이 들기 때문에 이 표면만 갈아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젤이 금방 일어나지 않죠. 만약에 똑같이 드릴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게 하려면 파일링을 더 많이 했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샵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정도로 하고 호일을 벗겨봤는데 속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남은 부위에 파일링을 해서 털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자연 네일이 갈리지 않게 항상 주의해야겠죠. 이런 상태로 얇게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속을 묻혀서 감싸줘요. 이렇게 되면 시술 시간이 더 지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백그립 파일로 파일링을 하는 것보다는 드릴로 드릴링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속오프 하는 게 보편화돼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제거했을 때 손톱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후처리를 해야겠죠? 샌딩으로 손톱에 남아있는 잔여 젤을 제거해주고, 물티슈로 한번 닦아줄게요. 이렇게 되면 남은 젤 없이, 손톱에 손상 없이 젤이 다 제거된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손톱이 그렇게 얇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바로 젤 시술에 들어가더라도 손톱에 큰 문제 없이, 그리고 유지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젤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요렇게 방치한 백그립 파일로 파일링한 곳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5분 동안 약재가 스며들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샵에서는 이 한 손가락이 5분이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10손가락을 다 했을 때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지연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 컬러를 한다고 했을 때 요즘에 샵에서 가장 선호하는 시간이 속오프 플러스 젤 원 컬러링이 1시간 이내에 끝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백그립 파일로 했을 때 너무 시간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손이 빠른 경력자는 상관없지만 초보인 경우에는 쉐입, 퀘어 잡고 다시 컬러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40분, 빨라야 4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속오프는 10분에서 15분 이내에 끝이 나야 1시간 이내에 모든 시술이 끝이 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초보는 가장 중요한 게 항상 내가 들어가는 시간을 체크하고
타임별로 이 시술은 이때 끝이 나야겠다. 이 시술은 이때 끝이 나야겠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생각하면서 시술을 해야 시술 시간을 자꾸 앞당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경력자가 돼도 이게 능숙해져도 너무 느긋이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생각보다 시술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쏘고프 끝!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부탁드립니다.